보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상담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북클럽 같은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양육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스터디를 하는 그런 북클럽이 있는데 약간의 내용을 조금 좀 정보를 약간 다듬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시겔 박사님이 쓰신 책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되게 좋아서 그 중에 일부를 오늘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뭐를 할 예정이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주를 돌아보는 작업 다음에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감사에서 우리 지난주는 좀 성년기를 다뤘잖아요. 좀 더 어린 시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어린 시절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들이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마치 성년처럼 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감정을 오롯이 못 봐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언가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막 애가 짜증을 내고 승질내는 아이들을 쟤 성격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그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또 돌봐줘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짜증을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앞서 말씀드린 책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제 그 과거의 우리 내면 아이 작업을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거고, 8회차 미션을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이제 시간들을 채워볼 예정이에요. 자, 한번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미션은 필수 미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존 미션, 그냥 감사일기 미션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들도 상관이 없고요. 자신의 몸 또는 마음에게 감사하기 실습을 뭐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저기 윤 선생님이 안 오셨네요. 아주 흥미로운 몸에게 감사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오시면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자, 또는 이제 과거의 성년기의 나에게 보내는 감사 미션을 했었을 때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알아차렸는지, 또 어떤 생각들, 어떤 상태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중에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아니면 반대로 이걸 했더니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좀 부담스럽더라 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알고 있는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께 또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자, 지난 한 주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들을 살펴보면서 이 미션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한 두 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진도를 나가고 난 후에 또 시간이 되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한 두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맨날 저만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짧게 할게요. 그, 저는 한 2년 전에 음, 제가 회사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때 저를 떠올리면서 좀 감사하다?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한 일주일 중에 한 세 번, 네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 5분? 6분 정도 아마 했을 거예요. 10분 안쪽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크게 좋았어요. 크게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여서 그걸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시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나한테 감사하겠다는 컨셉 자체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한 1분? 2분 정도만 그때 나한테 그냥 고마워. 그러니까 버틴 시기여서 버텨줘서 고마워라고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고생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했던 그때 제가 가졌던 신념들이 떠오르면서, 아, 이제 지금의 조금 살만해진 내가, 이제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때 얻었으면 더 좋았을 교훈을 고맙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더 잘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다시 보기 싫은 힘든 순간에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멋진 경험을 하셨는데요. 야, 이거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도 아마 좀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네, 분명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음. 근데 억지로 만나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뭐 레모디를 먹고 또 내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또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다가가다가 조금 마음이 허락할 때 그 순간을 버텨준 자신에게 감사한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자는 것처럼 가지자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큰 변화를 주잖아요. 우리 레몬그라스님 경험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설령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선택을 했을 때, 아, 저런 가능성들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기여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멋지다. 자, 자, 그리고 우리 물병자리님.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건넬 때 대사가 부족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등등등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들으면 허탈한. 네, 뭐 계속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말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꼭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어떨 때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있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표현해주면 돼요. 내가 너한테 뭔가 힘을 주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혹시 괜찮다면 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의 나한테 물어보면 그때의 나의 욕구에서 원하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음.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답이 어려운데, 말을 못하겠어? 말을 안 하면 되지. 모르겠어? 모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생각보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되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잖아요, 힘들 때. 마치 굉장히 대단한 걸 필요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그럼 쉽게 쉽게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이제 질문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과정을 할 때, 뭔가 굉장히 매 순간 알아차리고 매 순간 뭐뭐 하라는 게, 그 알아차리라는 게 계속 변화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물론 변화하고 있죠.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자, 제가 어, 혹시 뭐 또 공유하실 것들 있으신가요? 공유하실 거 있으시면, 오늘 제가 좀 시간을 좀 써야 되니까, 네, 일을 좀 해야 돼서, 제가 조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쓰신 거나 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요, 자꾸 이렇게 성장하려고 해요. 좋아지려고 해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페이지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요 사이를 보면 좀 쉼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쉼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100m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치유라는 건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요. 그러고 나면 지쳐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보충해주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보충해주는 시간이 뭐냐면 노는 거, 정말 멍 때리고 쉬는 거. 때때로는 뭐도 있어요? 치유 작업을 잠깐 멈추는 것도 포함돼요. 특히 다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초반에는 다룰 게 많을수록 마치 주 7일째를 일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치유가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빡시고 내일도 빡시고 내일도 울고 내일도 힘들고 내일도 알아차리고 좋아. 이제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좋긴 한데 사람이 치유를 하는 건지 너덜너덜해지는 건지 분명 좋긴 한데 이 좋고 힘든 것들이 공존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가 나는 고통스러워도 빨리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한들 치유라는 게 그렇게 단박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빡시게 하면 물론 좋아지긴 하겠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라는 건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내가 지금 휴식이 필요한가를 알아차리는 부분들도 포함이 돼요. 음.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거지 완전 마침표 찍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언제 쉼표를 한번 딱 그리면 좀 다음 스텝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이제 이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온갖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비교가 되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긴 하지만 자,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막 나를 좀 이렇게 좀 뭔가 채찍질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저는 이 소소한 이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경험하셨으면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다정하게 힘들지 않게 부담 없이 나를 만나고 나랑 있어주는 거를 경험하는 거. 음. 그래서 여러분 좀 하다가 지치면 좀 쉬어요. 감사일기 쓰기 싫으면 그냥 안녕 생략해도 되고요. 다만 어 이제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떻게 너무 오래 쉬지 말기. 너무 오랜만 쉬지 말기. 그래서 스스로가 그 기한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일주일 정도까지는 쉬겠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한 번이라도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어떤 최소한의 기준들을 좀 가져주면 너무 처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페이스를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어가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 또 이제 가라앉으면 또 깊은 바다로 쭉 가라앉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또 너무 깊이 빠지면 올라올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아도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이제 그 이상 빠지면 뭐 제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덜 빠졌으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덜 힘들게 하는 건데, 때때로는 어느 기한을 넘길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지력을 쓰고 용기를 내셔야 되는 순간들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건 조금 더 이따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면 아이 작업을 하는 거랑 이제 그 다음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 미션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실 거예요. 네, 그 당시 기준, 어린 시절의 기준을 떠올릴 건데 오늘은 10세 이하로 제가 커트를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으로 하려다가 미취학 아동의 기억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계셔서 10세 이하를 이제 그러니까 10살까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초등학교 3학년이겠네요. 8살에 학교를 가셨다면.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불편함의 정도가 7 이하였던 순간을 하나 이따가 떠올릴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따가 뭐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네들이 아동이라는 거, 어린이라는 걸 기억. 지나가다가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보면 진짜 가방이 너무 크지 않아요? 애기 되게 조그만한데 가방이 너무 커요. 되게 작은 아이라는 거죠. 자, 걔가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용감해도요. 애기는 애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너는 아무리 똑똑해도 너는 아이야 라고 하는 게 그 아이를 무시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연령층에서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더 현명한 거겠죠. 자, 그래서 판단하지 않을 거고요. 그저 그 아이 편에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데스플라워를 타서 드시면서 이제 반복해서 복용을 하면서 좀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작업을 이따가 할 건데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면 아이 작업을 할 때 참조하기 좋은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옆에 보시면 아직도 내 아이를 모른다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저자 중에 한 분. 자, 이 책에는 좀 생각해 보기에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흥미로웠던 거는 이 짜증을 상인애와 하인애로 분리해서 설명을 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 사람들한테 이 설명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네, 언젠가 나를 잡아서 설명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아, 오늘이 그날이 되면 좋겠다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통 상인애는 여러분들 그 전두엽, 이성적인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인애는 이제 뭐 변형계 쪽에 관련된 감정뇌라고 생각하면 되고 편도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성적인 파트를 맡고 얘가 감정적인 부분들, 생존적인 부분들을 맡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보통 상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합리적 결정과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감정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고 도덕성을 가지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 이제 상인애들이 담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을 시킨다는 것들은 이 상인애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내용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들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인데요. 이제 짜증이 어떤 짜증은 상인회에서 비롯되는 게 있다는 거죠. 상인회의 짜증들은 어떤 거냐면 아, 본인이 목적이 있어요. 오늘 나는 저 바비 인형을 가질 거야. 굉장히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사줬을 때 나는 어떻게든 저걸 가질 거야라는 의도를 갖고 이제 처음에 내가 부드러운 방식으로 해서 안 먹혔을 때 땡깡을 부리기로 스스로 결정해서 승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내가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짜증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종류의 짜증들은 아이들이 부모가 이건 절대 안 돼라는 말을 단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툴툴대다가도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수긍하고 끝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짜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있다?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내면 아이 작업이나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너의 편이라는 말이 무조건 너의 욕구를 다 들어준다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바운더리를 배우잖아요. 그 경계 안에서 너를 허용해 줄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집의 규칙 아니면 너의 안전, 기타 등등의 한도 안에서 너를 품어주고 그 어떤 것들을 해줄 거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허용 한도를 확고하게 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이제 부적절한 행동은 이제 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를 아이가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충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연습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내면 아이를 만나다 보면 대부분 내면 아이들 중에 요거를 못 배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요 컨셉 자체가 없어가지고 더 혼란에 빠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여기까지는 네가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안 돼라는 거 알려주면 아이들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같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옆으로 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바로 이 충동을 통제하는 것들은 사실 이 하이뇌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편도체와 관련돼서 화가 나면 뭐가 안 되냐면 요 기능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 짜증은 사실 약간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알거든요. 제가 소리를 많이 지르긴 하지만 진정 저기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뒷박은 아니구나. 뭐 예를 들면 뭔가 이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때는 아이들의 반응성이 훨씬 더 강렬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순간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몸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 타인을 배려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다? 그 순간, 항상이 아니라 그 순간. 근데 자칫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순간만 그런 건데 이게 전체인 양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일반화시켜서.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전에 그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지. 진정이 되어야지 이야기가 가능해요.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마디 말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안 들립니다. 그건 성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그 이야기 듣고 있다고 그게 들리는 말인가요? 다 튕겨나가죠.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 같다. 수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을 시켜주는 것들을 하는데 내면화의 작업을 할 때는 아이가 신체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게 되는 경우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흠칫 놀랄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괜찮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내면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그 아이를 안아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물어보면 돼요. 내면 아이한테. 내가 혹시 너를 안아줘도 될까? 그러면 뭐 엄청 싫어하지 않으면 보통 안아주면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안정돼요. 그래서 뭔가 흥분이 많이 되어 있을 때는 뭔가 충동이나 이런 감정이 너무 클 때는 뭔가 언어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자아들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이 책도. 가트맨식이 아니더라도 이 책도 나름대로 구조가 좋아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안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면의 자아를 봤을 때 이게 짜증이든 불안이든 외로움이든 수치심이든 어떤 감정이든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허용 한도를 확인하고 확고하게 해주고 이 아이가 뭔가 좀 더 다르게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하나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먼저 안정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후자의 경우 사실 이 부분이 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격양되는 상태인데 요것만 해줘도 이게 스트레스가 10에서 5만 떨어져도 아이도 나도 좀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런 컨셉들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자, 혹시 여기서 궁금증이나 뭐 질문이나 뭐 있나요? 네. 저 그냥 근데 그러니까 0에서 10세에 불편했던 순간 중에 음, 7 이하가 떠오르지 않아요. 다 7 이상인데 그것 중에 그나마 가벼운 걸 할까요? 우리 한번 굳이 치 이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때 이렇게 레몬그라스님이 그거 떠올리고 좀 다음날 여파 있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7 이상을 해도 무방하긴 한데요. 우리가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더 가벼운 걸 해보면 어떨까? 찾아볼게요.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어,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많이 기억하려고 해요. 예를 음, 들면 혼이 났다. 음, 뭔가 뭐 이제 맞았다.
뭐 꾸지람을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일어난 일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7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는 행위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생략된 것도 많아요. 아니면 이게 삶이 굉장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좀 많이 팍팍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예를 들면 하굣길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등굣길이 힘든 애들도 있겠고 아직 무슨 일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집이든 학교든. 하지만 얘도 이렇게 뇌를 가지고 있으니 예상을 하죠. 저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이때는 뭐예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얘는 여기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거나 좀 뭔가 혼자 덩그러니 있었던 사실 그것도 7 이상이겠지만 그렇네. 이거 뺍시다. 하여튼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음, 그럼 됐나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좀 일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배려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네, 이거 한번 하면서 또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필요하신 분들은 레머디를 챙기고 옆에 두고 물도 두고 다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도 무방해요. 자,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나면 좋을까? 어떤 나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대상을 한 명 선택해 볼 거예요. 꼭 어떤 사건의 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7 이하였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사건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겪은 아이들의 연령상의 특성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 당시 기준으로 측정을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반응이 올 수 있으니까 레몬드 챙겨 드시면서 할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어린 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아이가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셔도 좋고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뭔가 TV 스크린이나 영화 스크린 안에 이렇게 넣어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스크린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잠깐 그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 그 아이를 잠깐 부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따라서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전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야, 이렇게 사랑스럽고 빛나는 너가 이 기억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정들을 견뎌왔는지 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먹먹하고 또 그 시간들을 버텨준 너에게 너무 고마워. 너만 괜찮다면 나는 이 기억 속에서 너가 더 행복하고 아이답게 더 많이 웃고 자유로워지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를 안아줘도 될까?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를 꼭 안아주고 싶어. 이 시간들을 씩씩하게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너가 약해서, 너가 부족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게 아닌데, 충분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너의 편에 서서 너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도 없었었지? 많이 무섭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이렇게 성장해준 너가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단다. 무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안아주고 너와 함께 해주고 싶어. 상상이지만 그 아이를 가만히 안아줄 거예요. 토닥토닥 해주셔도 좋고요. 쓰담쓰담 해주셔도 좋아요. 그때 아이가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충분한 터치들을 받지 못해서 안김이 좋지만 안겨지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손을 잡아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절대 어색해하는 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너가 당연히 누려야 할 온기를 누리지 못한 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내가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의 빈 마음과 빈 공간을 채워주겠다고 말해주세요. 허전하고 불안했을 텐데도 씩씩하게 이렇게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고 어른이 되어준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용감하고 멋졌다고 고맙다고 말해줄 겁니다. 그 아이가 운다면 실컷 울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울어도 된다고. 소리내서 울어도 너를 비난하거나 혼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줄 거예요. 그 아이가 혼자서 감당했던 그 감정들을 어른인 나에게 조금이라도 기대고 표현하고 또 나에게 위로받을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아이들은 지친 나머지 잠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한결 가벼워져서 안정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미소를 가득 담은 얼굴로 여러분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면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고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먹거나 놀이를 해주는 것으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여정들을
시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시간들을 그렇게 버텨주고 이겨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이제는 함께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시 그 아이에게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며 준비가 되신 분들은 서서히 눈을 뜨시면서 이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순간에 조금 더 머물러 주셔도 돼요. 아, 우리 꼬마 친구들은 어찌 좀 너무 짧긴 했지만 어찌 마음들이 좀 어떠한가요? 어, 경계, 수면, 무표정, 웃음, 놀이, 뭐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나요? 근데 지금 가 있는 기분들이 어떤가요? 약간 사람들에 따라서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어느 쪽이든 상태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알려드리기가 좀 쉬울 것 같네요. 저요. 네, 저요. 생각보다 덤덤해가지고 웬일인가 했는데, 어, 그 대화는 그럭저럭 잘 나눈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올게 이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도 뭔가 불확실함을 느꼈고, 그 아이도 불확실함을 딱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확신이 아니라 신뢰를 하지를 않았어요. 음, 그러다가 왜 그런 감정을 갖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늘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같이 완전 밀착해 있기를 바랬는데 뭐 음, 이제 일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갔다든지 음, 엄마도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신다든지 그거를 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24시간 모든 사람이 너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어라고 아까 배운 거를 조금 이렇게 확고하게 뭔가 선을 나눠주는 그거를 좀 얘기를 넌지시 해봤거든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격양된 감정을 표현하진 않았는데 그냥 굉장히 담담하게 인간이 사람이란 게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신뢰하지 않는 마음 음. 굉장히 강하게 그런 걸 느꼈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런 게 이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얘가 이제 처음으로 솔직하게 표현한 거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한텐 이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24시간 부모님이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바랬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불안하지 않는 거? 그 굉장히 애정을 원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 아이가 몇 살 정도였나요? 여덟, 아홉? 8, 아니요. 일곱, 여덟? 7, 아니요. 여섯, 일곱인 것 같아요. 6, 7이면 6, 7세는요, 우선 시간 개념을 잘 몰라요. 잘 아, 생각해보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보는 법을 언제 배우죠? 초등 가서 배우지 않나요? 요새 물론 좀 빨리 배우긴 하지만. 맞아요. 초등이었어요. 저 때는. 그쵸. 그래서 사실 이 아이한테는 순간순간이 더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 같네요. 음, 음.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항상 팩트는 연령에 맞춰서 팩트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한번 그 아이 살짝 한번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나요? 네. 음, 아이를 떠올리면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세요. 나야, 나야, 믿지 않아도 괜찮아. 믿지 않아도 괜찮아.
못 믿어온 게 당연해. 믿어온 게 당연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히려 너가 오히려 너가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다고 했으면 나는 더 걱정했을 거야. 나는 더 걱정했을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짧은 순간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너와 함께 할 때는 너와 함께 할 때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 진심을 담아 널 만날 거야. 널 만날 거야. 우선 여기까지 말해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른스럽게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와요. 음, 그럼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불안하지 않아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아이한테 우리는 거짓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24시간 같이 있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보다 많은 우리 어른과 아이들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아요. 근데 정말 바라는 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 좌절감을 무시하지 않는 것. 믿음은, 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아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줘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너무 힘든 친구들한테, 야, 세상이 아름답단다? 웃기고 있어. 그죠? 근데 잠깐이라도 너랑 있는 순간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할게.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그러면 1분의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1분의 믿음이 모이면 생각보다 힘이 세답니다. 그래서 1분씩만 주시죠, 그 아이한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이가 수줍어하면서 크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외로워하고 친구를 사귀고 싶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군요. 전학 간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없어서, 그쵸. 아, 좀 많이 외롭고 심심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오히려 씩씩한데 내가 우네요. 그럴 때도 있죠. 음, 그렇죠. 저도 이제 전학을 좀 몇 번 갔어가지고 저 마음들을 알긴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근데 항상 우리가 좀 구분해 보셔야 되는 게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는 체념을 해요. 체념을 할 때는 여기 와일드로즈 상태는 덤덤해요. 무감동이라고 있잖아요. 와일드로즈가. 그래서 걔 되라 이러고 있어요. 걔도 별로 그렇게 큰 감동 뭔가 그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뭐다? 체념 포기. 근데 그 감정들을 또 이렇게 해주면 또 다음 그 진짜 이제 그 마음들 알아주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감정.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생각보다 또 어린 친구도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또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린 친구들 막 울다가도 사탕 주면 또 뚝뚝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케바케니까 무조건 너무 시리어스하게 보진 말 것.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고려하기. 음. 아, 우선 이게 세인이 거 하고서 이제 저기 선언이 거 할게요. 전학 많이 다녀서 새로운 곳에 갈 때 울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미 단단해져 보였어요. 제대로 못 만난 건가요? 아니요, 제대로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모든 걸 심각하게 볼 필요 없는데 어떤 애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생존 노하우를 빨리 터득해가지고 이게 항상 스트레스 상황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지만 그러려면 죽은 인간이 돼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살아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상처 없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제대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호를 못 받으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꼬마 친구가 뭐 제일 처음 전학 갔을 때는 좀 데미지가 있었겠지만 몇 차례 전학을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도 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들이 안정적에서 잘 넘어간 거라면 그 아이를 잘 만났고 잘 하신 거예요. 만약 그런 후자의 경우라면 그 아이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뭐 진짜 똘똘한 아이인 거잖아요. 네,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그랬던 거니까요. 자, 그렇네요. 써남님도 이제 그쵸.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먹기 싫은 거. 저는 어렸을 때 삼계탕과 카레를 싫어했습니다. 정말. 저는 대학교 가서 삼계탕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편식이 심한 어린이여서. 자, 억지로 하는 어린아이, 먹는 것에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아이의 감정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심을 하죠. 다들 잘 하셨네요. 네, 이제 이거는 하다 보면 사실 아동들의 경우는 케바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했던 방식이 이렇게 나눠주면, 저렇게 하면 되나? 했는데 나한테 안 먹힐 때도 있어요. 음, 하지만 이제 해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마다 만난다는 건 뭐예요?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또 뭐 가이드를 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내면 아이가 기분이 좋아져서 많이 웃거나 즐거워하는 게 느껴져요. 이미지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몸이 좀 더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현재의 나는 0세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나의 합이잖아요. 시그마 기모. 오랜만에 보는 시그마 기모.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7세의 내가 7세의 내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갖고 있지만 7세의 내가 5명이 더 행복해지면 100%의 일부가 조금 더 좋아지긴 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정도가 밝은 빛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못 느껴도 총합인 얘가 같이 기분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자기를 좀 만나서 한번 다독여주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요. 기본적으로 미션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하실 수 있는 만큼 같이 하는 건 동일하고요. 자,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감사는 성인기를 하셔도 되고 10세 이하를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는 옵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안 하는 옵션을 하시는 분께는 뭐를 하나 권해드리고 싶냐면 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건 아니에요. 한다고 생각하면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반응이 느껴지는지는 자각은 한번 해보세요. 하지는 마시고 난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지는 마시되 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때 내 기분을 좀 알아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필요하면 또 레메디 바로 드셔도 되고요. 네. 또는 여전히 심리적, 신체적 불편감에 대해서 6주차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 않. 요거는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3번은 하실 수 있는 만큼. 자, 하다 보니 또 시간이 오버되긴 했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